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건강부터 잘 챙기시고요. 자, 애석하게 이제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여기 일봉상이죠. TQ 일봉상 요 검노선을 깨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깼죠. 그리고 어제 다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300분 분봉상 보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 밀리죠. 이 지지선 저항선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예, 주식 투자자들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온 주가는 반등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 뭐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멤버십에서도 제가 회색 영역 진입 전에 우선 반등을 해줬다. 예, 여기서 300분 봉상 말고 1봉에서 반등을 해줬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사람의 심리는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늘 이 정도에서 변곡이 발생했는데요. 한번 지지선을 이탈하면 다시 올라가려고 시도해도 성공 확률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어제 사실 저 밀어 올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세게 가서 여기 C라인까지 밀어 올렸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렸다. 이거는 심리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긍정,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려갈 것들은 내려가고요.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38 정도까지, 여기 보시면 일봉상 이 부분이죠. 예. 이 회색 영역 하단, 그럼 여기 스윙 밴드가 가거든요. 그럼 이쪽까지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이 정도 갔다가 다시 반등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여기 42.5 정도까지. 그럼 이때 매수하셔서 이때 또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계좌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계좌에서 단기로 매수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 추세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고점에서 사셔서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자, 주봉상 보셔도 결국은 어떠냐? 이번에 내려가면 지금 주봉상에서 쭉 내렸죠. 이번 주에 쭉 내렸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을 보셔도요. 자, 요게 이제 장대 음봉 거래대금이죠. 이렇게 발생하고 이것을 바꿔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발생해서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빨강색. 얘들이 발생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 파란색 나오면서 내려가죠. 그럼 올리는 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빨간색하고 주황색이 나와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봉 두 개가 양봉 중간에 놓고 떴어요. 그러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겠죠. 일봉상에서도 집중적으로 따다닥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지지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하락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다시 발생하면 위로 올릴 테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좋진 않죠.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원래 상승의 끝에 되면, 자, S&P로 보면요, 이런 고점 부근이죠. 이런 고점 부근에서 상승이 가장 가파르다가 또 급락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발생했죠. 이렇게 돼서 쭉 올렸다가 다시 정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정고 돌파를 못하고 내려간다 하면은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분위기가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때 매수하셔서 이런 반등에 또 수익 내시고, 또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또 반등이 한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때 수익 내는 방식으로 지금은 스윙으로 가셔야 돼요. 장기 투자만 하시면
지금 사지 마시고 언제 사셔라? 차라리 요때 3,500까지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여기죠. 검노선 4,100 S&P 기준입니다.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지금 매수하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이시고요. 경제학자이신 존 후스만은 이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08년 폭락 맞춘 전문가시기도 하고 미 증시 붕괴 직전에 2021년도죠. 11월 상태와 비슷하다. 자, 좋지 않은 얘기들 나올 때 항상 주의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일이 발생하는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죽죽 하시면 결국은 돈 빨려 들어가고 마이너스 발생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늘상 말씀드리죠. 물 흐르듯이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런 상담들이 종종 들어와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국내 미국도 그렇고 올라서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오를 것 같냐. 전 이런 상담할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수하신 분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른다고 생각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식은 오를 것 같아도 지금은 좀 내가 늦었다. 그리고서 눌린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눌린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등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래로 더 내려가는 걸 생각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가 돼가는 방식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존 후스만의 세 가지 이야기는 들어보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안 좋아졌죠. 뭐는 좋습니까? 빅테크와 국내는 2차 전지 같이 몇몇 섹터에 대한 쏠림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버블이거든요. 여러분 버블이 다른 게 아니죠. 몇 종목에 치우쳐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버블입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확장된 기술적 지표인데 자, 첫 번째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비금융주, 원래 금융주랑 좀 다르게 움직여요. 빅테크도 비금융주죠. 금융주가 아니니까. 시가총액을 비금융주의 총수익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전체 가격을 총수익, 얼마를 번 거에 대한 걸로 나누면 이게 최고로 높다. 그러면 고평가란 얘기죠. 근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사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싼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소수의 대형 기술주로만 모든 돈이 지금 쏠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버블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기가 좋고 주가가 좋고 지수가 상승할 거면 S&P 500에 두루두루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나 몇몇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4일 상대 강도 지수 RSI가 70을 웃돌고 있다. 이거는 뭐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S&P 최근 거고 2008년도죠. 여기가 2008년도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사용하는 지표 중에 여기 SVB 신호라는 게 있어요. 자세한 건 건너뛰고 저는 지표를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것만 보냐? 저희 직원들도 제가 저희끼리 얘기해요. 수박 신호만 보시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있고 위쪽에 녹색이 있습니다. 이게 수박이 빨갛고 겉에 테두리는 녹색이죠. 자, 주봉이나 월봉상,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호가 발생했을 때가 대부분 저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면 상승합니다. 수익이 나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저점 신호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면 또 수익이 났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당연히 아래쪽이 아니니까 높은 가격이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때만 사시면 정말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 사신다는 건 효율적이지는 않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기술적 지표는 저는 이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8년도를 보시면, 자, 이때 어떻게 됐어요? 예, 올라갔다가 여기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쫙 내려왔죠. 근데 이 하락이 단순히 하락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수박 신호의 하단 빨간색은 저점이란 표시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파란색이 뜹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 떴죠? 그럼 대부분 이제 다시 내려가요. 이게 여기 존 후스만이 얘기한 상대 강도 지수 RSI가 70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너졌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란색 떴죠? 그럼 올려보면 크게는 안 빠져도 곧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2300에서 한 1600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예,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이 너무 높아서 별로 안 빠진 걸로 보이시지만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떴죠? 여기 또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무너졌죠. 3000에서 거의 2900에서 또 2200까지 무너졌으니까 한 마이너스 30에서 25%는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작년 2021년도 그 11월 12월에 발생했어요. 여기서 발생하고 이만큼 빠졌으니까 신뢰도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직 월봉상에서는, 일봉상에서는 이게 떴는데 월봉상에서는 아직 파란색이 뜨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눌렸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확실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락을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S&P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뭐 이거는 번외로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저도 보통 고점 확인할 때 비율을 봅니다. 비율을 본다는 얘기는, 자, 이게 최근이고요. 최근일 때 2022년도 고점이에요. 4,800 갔을 때. 자,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진 저점이 있죠. 몇 프로 정도 내려가냐면 마이너스 26.59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26% 정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 갖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가격은 이쪽이 훨씬 높고요. 대신 지금 저점에서 얼마 올라왔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그럼 지금 26.4%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왜 같죠, 비율이? 저가부터 계산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긴 고가에서 계산했으니까 더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내려간 만큼 올라갑니다, 보통 주가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오래된 헌혈 그 표어인데, 저는 어렸을 때 어느 강의에서 듣고 기억이 납니다. 뺀 만큼 더해집니다. 피 빼면 어때요? 그만큼 더해지듯이 주가도 빠진 만큼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2008년도엔 어떻게 됐냐? 여기 2008년도에요. 그때도 고점에서 여기까지 쫙 내려간 게 한 마이너스 20% 정도 돼요. 20% 정도 되는데, 여기선 이쪽까지 반등을 하진 못했고요. 요 앞쪽의 하락을 보면, 자, 고점에서 요만큼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 바닥까지. 여기 요만큼을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한 13% 정도 빠졌습니다.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한 13%, 14% 정도 올라갔을 때 반락이 이루어졌어요. 급락이 이루어져서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락폭과 상승폭을 이렇게 대칭으로 연결해 보시면 대부분 고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석하게 고점이 딱 맞아요. 이전 하락과 반등이 거의 딱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반등하시더라도 무리하게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그냥 고가 매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적으로 보면요, 장단기 금리차죠. 10년 국채에서 2년 국채를 뺀 그 부분이 0으로 내려가면 수익률을 이제 역전하는 거죠. 원래는 2년보단 10년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2년이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2000년 닷컴 버블에도 여러분 내려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한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개월,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리죠. 자, 그 이후에 제일 위험한 때는 이겁니다. 역전현상 이후에 이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2년 국채 만기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가 그 간극이 계속 좁혀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가는 고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2008년도엔 조금 늦게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러면 이제 양전된 거죠.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주가는 버티다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무너졌습니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무너졌어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한 지가 좀 됐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장기물하고 단기물하고 역전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간극이. 그러면서 고점 치고 이렇게 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에서는 대응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치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매수하시는 것보단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드리는 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을 또는 같은 빅테크라도 덜 오른 것들을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애플 고점에서 쭉 올라온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눌렸다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방송 안내 드렸듯이 아마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지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죠. 뭐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줍줍 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해서 반등해서 쫙 올라가면 좋아요. 그런데 언제가 시작일지 모르잖아요. 침체에 의한 경기 주가 하락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대비해서는 지금은 좀 안 사고 현금 들고 계신 게 낫다. 그리고 사실 거면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낫다. 거래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음봉 거래대금 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걸 굳이 많이 사시지는 마셔라. 지금 사지 마시고 언제 사시라고요? 이런 때 사세요. 160달러 이런 때 추천드립니다. 더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안 오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TQ 사시면 됩니다. TQ를 분할 매수로 아래쪽으로 걸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하고 TQ를 같이 하라라고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많이는 안 빠졌어요. 근데 고점 근처에서 여기 보십시오. 엔비디아는 이렇게 갔고 AMD는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단의 거래대금을 보면 여러분 엔비디아는 이제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장대 음봉 거래대금이거든요. 언제 들어왔냐? 이 앞쪽에 들어왔고요. 근데 AMD는 희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빨간색 쪽이 많죠.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뭐 나가기도 하는데 아직은 장대 양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슈팅 정도는 줄 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저평가니까 그러나 엔비디아가 더 좋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지 너무 비싼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되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포트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대가들의 종목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7월 27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물론 TQ 여기죠. TQ, SOXL 많이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냐? 지수형 ETF들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수형 ETF를 오래 해보면 약간의 아쉬움? 이런 건 계속 내려갈 때는 사실 답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겪어보셨잖아요. TQ나 쏙3 많이 내려가면 이거 한쪽으로만 가면 수익이 절대 나지 않아요. 내 주식 포트에 1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게 되니까 물론 그 이후에 달콤한 플러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단 일부라도 플러스 나는 계좌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바꾼 거죠. 바꿔서 제 계획은 매달 100만 원 정도씩 요 전체로 살 거고요.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3,600 정도를 더 산다면 충분히 제가 하락을 많이 해도 침체에서 지수가 많이 무너진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안 좋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죠. 아마존 올랐고 그 다음에 캐터필터 올랐고요. 그 다음에 AMD, 암젠 그 다음에 요거는 핀더더죠. 중국 건데 뭐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페이팔
이런 것들은 요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추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한 달 전에 제 포트랑 비교해보면, 어쨌든 1억 1000이죠. 1억 1000 정도 포트가 1억 1380 정도로 올라는 왔어요. 여기에 1등 공신은 애석하게 저는 이제 미국 주식들보다는 국내 2차전지 주들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수익을 좀 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어디서 수익 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상황대로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저는 CMA가 이렇게 1억 1000 중에 그래도 58.45에서 예수금까지 하면 한 65% 아직 현금 들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9.72 CMA고 예수금 그대로 생각하면 65에서 70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에 대응이 되니까 여러분들 수익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 침체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 상황상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금리 차를 보면,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는 6월부터 미국이 이제 그 셧다운을 막았죠. 그러면서 부채 한도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발행될 건데 이거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안 사고 일본도 안 사고 유럽도 안 사고 다 자기들 재정 부양하기도 바빠요. 남의 국채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제가 볼 땐 금융기관 내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사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간단한 논리인데요. 국채를 사게끔 만들려면 주식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저도 투자자인데 국채 ETF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있고 당연히 국내 것도 있죠. 국내 주식도 있는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채권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야. 차라리 안전해도, 그래서 예금 많이 가셨었잖아요. 4% 5% 주니까 차라리 거기서 손해보느니 예금 가고, 국채 수익률 지금 엄청 싸니까 사서 국채 수익률 올라갈 만큼 그때 국채를 보유해야 돼. 이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가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미국 금융기관 뭐 많이 갖고 있어요? 주식 엄청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70%는 채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이 무너지는 거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장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위해서 주식을 좀 희생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주식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을 너무 높일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근데 왜 올라가냐? 그래도 불꽃놀이는 해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기관 마지막 사놓은 거에 대해서 최고 수익을 내려면 랠리 한번 펼치고서 그 다음에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이 과연 매수의 적기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지켜보셔야 되는 시기인지를 한번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가의 명언을 한번 보면요. 존 템플턴은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자,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추락한 다음에 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좀 팔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전 존 템플턴 경의 말씀을 듣고 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시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다. 사실 지금 안전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어요. 뭐 때문에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나만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안이 없는 거죠, 사실. 채권 투자도 재미없고 부동산도 재미없고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상할 거 없는 상황이다 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여러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하실 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비중 조절과 포트폴리오 관리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